코스피가 얼마가요? 코스닥이 얼마가요? S&P가 얼마가요? 그거 아무 쪽에도 상관이 없어. 원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게 이익이 성장하고 앞으로의 이익의 증가에 대한 전망도 좋은 주식들은 내려와도 다시 회복되죠, 그죠? 그래서 주가는 늘 흔들린다.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 주식은 사야 되는 기회로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변동성이 아주 심한 장세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고 어찌 보면 술이 익는 시간, 밥에 뜸이 드는 시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이란 전쟁 하여튼 원래 들어도 우리 시장이 계속 그랬죠. 계속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갖게 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분할 자꾸 말씀드리는 중이고 최근 시장의 특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게 이익이 성장하고 앞으로의 이익의 증가에 대한 전망도 좋은 주식들은 내려와도 다시 회복되죠, 그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진고가 근처잖아요, 그죠? 회복되는데 그러지 않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추락하죠, 그죠? 시장이 오를 때는 안 오르다가 시장이 내리면 함께 내려가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가 근본적으로 하락하려면 이익이 망가지거나 앞으로의 이익의 전망이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부러져야 돼요. 그게 부러지지 않으면 변동성은 기회예요. 그런데 변동성이 기회가 되려면 다 사버리면 안 되죠, 그죠? 분할. 시장 참여자들이 저하고 오래 공부하신 그분들처럼 다 현명하지 않고 여전히 차트 보고 당일 수급 보고 외국인 매도 보고 미국 시장의 동향 보고 매매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조차도 늘 현명하지 않죠, 그죠? 미국도 한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우리는 더더욱 매매 비중이 높은 시장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늘 흔들린다.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 급하게 오르면 조금 또 이렇게 조금 헤어컷도 해보고 그럼 또 많이 내려가면 그때는 또 헤어컷 하는 만큼 살 수도 있고 그렇다. 분명한 거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특히 최근에 한국 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시장 효율성이 증가된 것 같지 않아요?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스토리 위주로 젠슨항이 왔네 그럼 그러죠 막 엄청 오르고 어떤 섹터도 그렇고 다 그러죠, 그죠? 원자력이 어땠다느니 2차 전지가 어땠다느니 리튬이 어땠다느니 로봇이 어땠다느니 이러면 그 제법 오랫동안 버티다가 이제는 못 버티죠, 그죠? AI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도 매매할 때 AI가 도입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유수해서 바로 제미나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AI가 주식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래야죠, 그죠? 주식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정도, 정보가 반영되는 정보, 그거를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AI 때문에. AI가 우리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금융 지식의 이해도를 엄청 빠르게 급속하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이 변동성 속에서 펀더멘탈에 안 좋은 주식도 내리고 가령 어제 같은 날 하이닉스도 그저께죠. 10% 내리고 펀더멘탈에 안 좋은 스토리지도 10% 내렸다.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교체해야죠. 펀더멘탈 좋은 쪽으로. 이익이 깨지지 않는 한 이익에 대한 미래 기대치가 깨지지 않는 두 개 다가 다 강건하다면 주가 안 무너지니까.
AI 때문에 더더욱 그 현상이 심화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서 그렇죠. 그런데다 미국에서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머징 마켓 펀드들의 리밸런싱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차라리 좀 천천히 오르면 이 난리를 안 겪어도 되는데 너무 빨리 오르니까 지금 우리 증시 예탁금이 여전히 123조, 130조 막 그 언저리예요.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는데도 돈이 증시로 우리 개인 투자자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 어떤 뭐 아파트가 비싸다는 한 개 동네에 아파트 시가총액을 구해봤어. 한 개 동네가 시가총액이 900조 가까이 돼요.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로 2080조 정도인데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개 동네를 합하면 하이닉스 시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시총 2,000조를 받아들일 만큼 유동성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 주식은 사야 되는 기회로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가격의 변동인데 변동성이 위험인 것들은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익이 증가하는 거기 가서 놀아야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 오른 거는 자사주를 90조 사겠다고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종업원 보상으로 90조 사겠다는 거예요. 주주 보상은 추가로 또 있겠죠, 그죠? 매년 뭐 자사주를 막 수십 조씩 사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돈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주식은 스토리 좋은 게가 아니라 돈 잘 버는 회사를 사야 된다. 그래서 배당받고 주식 매입 소각시키고 자사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똑똑해진 거죠. 명품 백을 백화점에서 30% 세일한다 그러면 줄을 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주식은 진짜 명품 백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에 사면 배당 수익률이 8% 9% 나온대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투자를 매매라고 잘못 배운 거죠. 투자를 좋은 자산이라고 배운 사람 경우에 아이고 배당 수익률이 9%야? 아이고 은행 정기예금하는 것보다 4배나 높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야죠, 그죠?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안 몰려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반응이 돼요. 그러려면 배당 수익률을 그렇게 주려면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돈을 벌어야죠, 기업이. 그래서 돈 잘 버는 회사 주식은 시향 때문에 내려갔을 때가 세일할 때인데 이거를 투자를 잘못 배워서 내려가면 차트 보고 이 떡락각이네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죠. 좋은 주식은 전 세계 많은 기관 투자가 연금 다 이걸 자산으로 인식해요. 전체 자산 중에 20% 30% 채권만큼이나 자산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유독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일부만 이걸 위험 자산으로 생각한다고요. 위험 자산 맞아요. 어떤 게 위험 자산이냐? 돈 못 버는데 스토리로 올라간 주식, 테마로 올라간 주식은 위험 자산이야. 그런데 돈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반포의 아파트 같은, 압구정동의 아파트 같은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산을 산 경우에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데 그 구간의 변동성을 자꾸만 따라다니다 사팔사팔 하다가 다 망친 거죠. 좋은 주식은 자산입니다. 주식은 자산인데 단 돈 잘 버는 회사 주식은 자산이다. 그런데 돈 잘 버나 못 버나 시장이 내릴 때는 같이 떨어지니까 언제 그런 같이 떨어지는 날이 올지 모르니까 분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아파트도 올라가는 아파트를 더 좋아하죠, 그죠? 내려가는 아파트 우리 그분들 좋아하시나요? 안 하죠, 그죠? 내려가는 아파트 있으면 그거 팔고 어떻게든지 서울로 비싼 아파트로 오시고 싶어 하잖아요. 주거의 가치는 똑같은데 경치 좋고 옆에 뭐 진짜 마트도 있고 이런데도 그 30평 아파트인데 그 서울에 안 있다는 이유로 그거는 10억 하고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50억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가치의 밸류의 차이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비싼 쪽으로 자꾸 돈이 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열심히 내려가는 게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그거 자꾸 손이 간단 말이죠. 펀더멘탈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런데 AI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고려가 점점 많아지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수업도 하지만 내려가면 전 도망가기 바빠요. 옛날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냥 정말로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어제까지 좋아하다가 오늘 밤사이에 새로운 기업에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저 도망가요. 고집 안 부려요. 우선 그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를 서두르지 마시라. 빨리 돈 벌려고 그러지 마시라. 남이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덥석덥석 사지 마시라. 본인의 공부를 해라.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를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보가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언론사에도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오면 즉시 보도를 다 해주고 하는 터라 최소한 이 회사의 PER이 몇 배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PER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PER이 낮아지는 건 이익이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주가는 어쨌든 때려 죽여도 이익의 함수예요. 그 어떤 주가의 상승을 추동하는 스토리조차도 장기적인 이익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을 먼저 사지 말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는 어떤 걸 중시 여기면 해야 되느냐. 좋다 나쁘다. 오늘 이 섹터가 핫해. 내일 저 섹터가 핫해. 그거 공부하지 마시고 지수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니까 매크로 공부도 많이 하지 마시고 우선 좋은 기업을 찾는 노력.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그 회사의 이익이 앞으로 세상 변화에 맞게 늘어날지 줄어날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보셔야 돼요. 싸다 비싸다고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가 좋다는데 PER이 100배야. 그분들 100년 못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PER이 100배인데 한 해에 매년 이익이 100%씩 성장해. 그러면 그건 PER 10배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밸류에이션 공부를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제발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제발 빨리 돈 벌려는 마음 이산저산 뭐가 좋대더라 누구 얘기 듣고 덥석덥석 주식 사고 그러지 말고 근로소득만큼이나 이게 소중한 만큼 공부하시길 바래요. 그래야만이 내리는 날도 살 수 있고 오르는 날도 또 탐욕이 올랐을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면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온통 시세판만 호가판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올라갈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려가면 그냥 팔고 싶고 혹은 또 반대로 올라가면 무조건 팔고 싶고 내려오면 무조건 사고 싶고 그래서 매일 단타만 하고 그렇게 그래서 돈 못 번다. 그렇게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빨리 사지 마라. 모르는 채로 주식 사지 마라. 자기 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식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주식시장 노상이 열려 있어요. 1년 365일 중에 노는 날 빼고 다 열려 있어요. 온 세상이 주식시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급할 거 하나도 없어. 급할 거 없어. 일단 바닷물에 뛰어들기 전에 개구리 헤엄이라도 헤엄을 치고 난 다음에 물에 뛰어 드시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빠져 죽는다니까요. 준비 운동도 하고 자유형, 배형 뭐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리 어릴 적에 물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개헤엄 이거라도 배우고 나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늘 변합니다. 우리 금융들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자꾸 시장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늘 수업 때도 말씀드리죠. 저는 평균치인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기업의 앞날에 관심이 있고 전 세계 현명한 많은 투자가들은 기업에 관심이 있지. 코스피가 얼마 가요? 코스닥이 얼마 가요? S&P가 얼마 가요? 그거 아무 쪽에도 상관이 없어. 그분들 시장 공부하고 매크로 공부하고 또 막 이렇게 그런 데 따라가지고 막 감정 소비되고 이러기보다가 내가 공부하는 기업의 펀더멘탈 그거 주력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요. 그 대신에 회복할 때 또 회복해서 정고점 넘어가고 정고점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가요.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다. 그 다음에는 밥이 익는 시간, 뜸 들일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계절이 익어갈 시간이 필요한 거고 좋은 기업은 매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버시길 바랍니다.
변동성 심합니다. 저도 막 어질어질해요. 이럴 때일수록 오직 믿을 거는 내가 공부하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현재 밸류에이션, 비싼지 안 비싼지 그거 판단하는 게 전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